그나마 좀 알겠어. 수학은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우는, 지금도 배우고 있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수학은 맞아요. 그 단어의 뜻이 맞아요. 특히 이 수학 중에서도 확률, 통계, 그리고 행렬 부분까지 그 부분을 확장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랑 모델링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두 가지 단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시스템이란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규칙을 가지고 같이 행동하는 조직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사람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죠, 그죠?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업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아이폰이요. 창조. 아이폰이요. 아이폰? 아이폰 그래서- 카메라. 그래서 휴대폰이 새로운 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죠, 그죠? 근데 산업공학적으로 보기에 이 사람이 행한 가장 큰 업적은 아이튠즈 음원 시장이죠.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이라는 어떤 시장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업적이 이 사람의 가장 큰 업적이에요. 자, 아이튠즈 음원 시장이죠. 음원 시장 어떤 목표 달성이 있어요? 음원을 통한 수익 창출이 목적이죠. 그 규칙을 가진 함께 행동하는 조직이 뭐예요? 음원을 사고 파는 사용자들이죠, 그죠? 스마트폰 시장 경제 시스템 마찬가지. 특정 목표 달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익 모델 창출, 그죠? 그걸 위해서 규칙을 가진 함께 행동하는 조직이 뭐다?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올리는 우리 자신들, 그런 거잖아요. 한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볼까요? 이런 거는 이제 저기 목포나 저기 여수 쪽에 가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공장이에요, 그죠? 되게 규모가 큰 공장인데 정유 공장이거든요. 이 정유 공장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특정 목표 달성. 정유를 하기 위한 거죠. 정유를 하기 위해서 규칙을 가지고 함께 행동하는 조직. 이런 기계들이 집합이죠, 그죠? 조직은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됐든 뭐 미생물이 됐든 기계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이 공장은 정유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괜찮다.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된다라는 만드는 거죠. 약간 시스템에 관한 감이 좀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그러니까 모델링이란 복잡한 시스템을 수학적 방법으로 되게 쉬운 모델 또는 모형으로 만드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 자,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랑 핸드폰을 같이 만들고 인터넷도 같이 만들고 굉장히 많은 사업 부문이 겹치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세 회사가 경쟁 관계다 보니까 서로 간에 굉장히 많은 마찰이 있을 거란 말이죠. 특허권 분쟁이라든지 뉴스를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세 회사들의 싸움이. 그래서 이 회사들이 싸우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지루한데 이런 회사들의 싸움을 어떻게 한 장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방식으로 한정한 정리가 가능해요. 애플에서부터 뻗어나가서 구글이랑 어떻게 싸우는지, 어떤 내용을 싸우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상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던 거죠. 이런 게 바로 모델링이에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한눈에 알기 쉽게 수학 같은 것을 통해서 간단한 모형으로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모델링이에요. 자, 다시 한번 산업공학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잡한 시스템을 수학으로 간단히 모델링하는 학문이다. 여러분들 오늘 이거 정의 하나만 알고 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요. 그럼 이제부터 산업공학이 세부 전공에는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운영과학, 생산관리, 품질경영 등등등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메인스트림으로 분류되는 6가지만 뽑아봤어요. 자, 첫 번째, 운영과학이에요. 오퍼레이션 리서치라고 불리는 건데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학 있죠? 확률, 통계, 그리고 행렬 그 부분들을 이렇게 심화시킨 그런 부분이에요. 심화된 수학으로 산업공학 전반의 수리 모형을 어디 들어갈까요? 여기까지 있어. 수학을 통해서 산업공학 전반의 수리 모형을 다루고요,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이에요. 그런 수리 모형을 다루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통계나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고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시뮬레이션을 해서 깔끔하게 만들고. 따라서 이런 운영과학 분야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대부분의 분야에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같은 데도 쓸 수가 있어요. 항공기에서 항공기 스케줄을 짤 때 어떤 스케줄이 가장 최적의 스케줄이에요.
그것을 연구하는 분야가 운영과학이에요. 두 번째 분야, 생산관리,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라고도 불리는 과목인데요. 생산활동, 인적, 물적 자원 계획 및 통제를 합니다. 어디에서? 공장에서. 이쪽 분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공장에 가서 생산 라인 쪽에서 관리를 하게 돼요.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그래서 다른 제품보다 더 위에 서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수행을 하게 돼요. 대한민국은 제조국가죠, 그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두 가지 기업, 삼성과 현대 둘 다 제조업 기업이죠, 그죠? 따라서 이 부분이 저희 산업공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문이에요. 기업체 생산관리자, 컨설팅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거의 그래요. 취업은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품질 경영 및 실효성 공학,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도 불리는 과목인데 고객 만족을 위한 전반적 경영 관리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경영학과 쪽이랑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과 그 부분인데 뭐냐? 고객에게서 불만 사항이 접수됐을 때부터 그 불만을 어떻게 사내에 전파를 하고 어떻게 알리고 개선 방향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결하고 고객한테 어떻게 다시 전달할 것인가, 그런 전반적인 경영 관리 체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제품 검사, 사후 AS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굉장히 큰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품질 경영과 실효성 공학 쪽을 전공하게 되면은 기업의 품질 담당자나 또는 품질 관련 공기업 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돼요. 자, 다음 인간공학 및 인지심리학, 휴먼 엔지니어링이라고 불리는 공학인데요. 자, 위쪽이 인간공학이고 위쪽이 인지심리학이에요. 자, 인간공학부터. 인간을 위한 공학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여러분들 아버지들, 어머니들 쓰시는 자동차 운전대 같은 것들 어떻게 사람한테 최적화돼서 설계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 능력, 심리 등등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치 같은 걸로 수치화를 해서 좀 더 사람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적용시켜 주려고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인지심리학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되게 많은 지식들을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초점을 맞춰요. 이 부분은 이제 요새 굉장히 구상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증강현실 부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학문이에요. 따라서 이 인지심리학의 최종 목표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것이 목표가 돼요. 이 두 가지 학문은 좀 비슷한 학문이에요. 자, 다음 데이터 마이닝 학문이에요. 어디서 되게 많이 들어본 과목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빅데이터라고 들어보셨죠? 네. 식스맨 봤어요. 아, 그렇죠.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컴퓨터 정보 또는 신용카드 접속 기록 그런 것 굉장히 많은 정보잖아요, 그죠? 이게 컴퓨터 한 필드대로 전혀 뭐라 그래야 돼? 저장할 수가 없는 엄청나게 큰 몇 테라, 몇 페타 이렇게 올라가는 데이터의 체계를 빅데이터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빅데이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 사이에서 의미가 있는 데이터들을 뽑아내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의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요새 굉장히 급속하게 정보가 팽창하고 있죠, 그죠?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 부분으로 가도 나중에 굉장히 전도가 유망한 학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금융공학 부분인데요. 사실 이과는 은행을 갈 수가 없다 하는 편견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은행이나 보험 쪽 분야에서도 산업공학적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파생상품, 대출, 예금, 리스크 계산 등등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산업공학적 모델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요새도 굉장히 산업공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쪽에서 은행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예요. 그래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과를 졸업하면은 어디 기업을 갈 수 있어? 자, 이 표는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가져온 표인데요. 처음부터 쭉 읽어볼까요?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밑으로 내려 현대중공업, 한국전력, 오른쪽에 LG화학, 저 밑에 보면 우리은행, 심지어 안진,
회계법인까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죠. 그 밑에 주 입사급 10년 71분. 흔히들 공대에서 제일 많이 취업을 하는 과가 전자, 화공, 기계에서 전화기라 그러잖아요. 저희 과가 전화기를 전부 다 이겼어요. 취업 쪽에서는 저희 쪽이 거의 뭐 씹어 먹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 그러니까 그래요. 이렇게 되게 다양한 분야를 가는데 그래요. 이런 되게 다양한 기업을 가서 어떤 일들을 정확하게 하게 되는지 지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공장에서의 제품 생산 관리나 제품 품질 관리 그래요. 수시로 이제 라인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그 라인에서 어떤 불량이 발생하는지 또는 더 효율적으로 생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관리하는 관리자일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가서 전산 시스템, 컴퓨터에 오류가 나면 안 되잖아요. 전산 시스템도 관리하고 경영 컨설팅 그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밑에 쪽으로 가서 시뮬레이션과 가상 리츠를 작성하시는 데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서 은행이나 보험 쪽에서 근무하는 파생상품 개발이나 또는 이쪽에 있는 데이터 전문가 또는 애널리스트까지 굉장히 많은 직업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만큼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학문이에요. 그래요.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 한두 마디만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이과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반적인 전공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좁지만 깊게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 전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들이 공부하는 부분 말고는 다른 부분은 잘 모르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업과가 약간 달라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야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알고 있어요. 컴퓨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수학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경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경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데 대신에 특정 분야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막말로 컴퓨터와 관련해서 컴퓨터 공학과가 있고 수학 관련해서 수학과 물리학과가 있고 우리 과의 정체성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알지만은 깊게 이해하지는 못하는 저희과. 그래서 이 산업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과를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과목을 딱 정하고 그 과목에서 최고가 돼야 돼요. 이런 말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좀 많이 지루했을 텐데 끝까지 이야기 들으셔서 고맙습니다.